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실적은 쥐뿔도 없는데 공시만 번지르르하게 띄우는 작전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1000억 원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노는 무기 시장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텔스기를 250km 밖에서 격추한다. 미국의 F-35는 우리 레이더에 걸리는 순간 그냥 고철이다. 중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향해 던졌던 이 화려한 홍보 문구들, 사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케팅이었습니다. 영지학적으로 말하면 실체 없는 자산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일종의 방산판 폰지 사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 사기의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중국산 방패를 믿고 국가의 안보를 풀베팅했던 나라들이 실전이라는 시장에서 한순간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거든요. 격추 기록 0대, 명중률 0%, 수조 원의 예산이 단 1시간 만에 증발해버린 이 처참한 결과.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왜 전 세계 큰손들이 중국이라는 부실 채권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블루칩에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평생 놓치게 되실 겁니다. 이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2026년 2월 28일로 가봅시다. 중동의 밤하늘이 불바다가 됐던 그날, 이란은 여유로웠습니다. 자기네 앞마당에 최첨단 레이더 YLC-8B와 장거리 요격 미사일 HQ-9B를 촘촘하게 박아놨거든요. 중국은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 무기만 있으면 미국 스텔스기도 꼼짝 못한다. 이란 지도부는 이 가짜 공시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심지어 공습이 시작됐는데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테헤란의 한 벙커에서 회의를 계속할 정도로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을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지 딱 1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거든요. 미 해군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한 대가 강력한 제밍 전파를 쏘자마자 수천억 원짜리 중국산 레이더 화면이 그냥 먹통이 됐습니다. 미사일 한 발 쏴보지도 못하고 적기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 채 전원이 꺼진 거예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벙커에 있던 이란 지도부 전원 사망. 가짜 방패를 믿고 안심했던 그 대가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국가 경영진의 전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부른 비극입니다. 파는 놈은 결함을 알고 있지만 사는 놈은 광고만 보는 거죠. 중국산 무기의 민낯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탈로그 스펙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중국 무기는 딱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짝퉁 가전제품 같습니다. 판세 페이지 사진은 기가 막히죠. 근데 막상 배송받아서 써보면 전원도 안 켜지는 수준인 거예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때를 보세요. 파키스탄이 배치한 중국산 HQ-9B는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 24발 중 단 한 발도 못 잡았습니다. 타율 0할 0푼 0미.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군 전자전기 한 대에 레이더 9대가 동시에 로그아웃됐죠.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대륙을 가리지 않고 3번 연속 부도가 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아니요. 이건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중국 무기의 90% 이상은 러시아 무기를 베낀 카피캐드입니다. 전문용어로 역설계 엔지너링이라고 하죠. 남의 설계도를 뜯어서 모양만 똑같이 만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로직, 즉 복잡한 방해 전파 속에서 진짜 적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은 절대로 베낄 수가 없거든요. 마치 아이폰의 겉모양은 따라해도 iOS 운영체제는 못 따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죠. 중국산 무기의 기술적 부채가 실전이라는 만기일을 만나서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중국산 레이더는 왜 전자전 한 방에 바보가 되는 걸까요? 보통 현대적인 레이더는 적의 방해 전파가 들어오면 주파수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씁니다. 근데 중국산 레이더는 이 기술이 껍데기만 흉내낸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자전 장비가 중국산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읽어버린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안 시스템이 털린 은행 계좌나 다름없죠. 비밀번호가 다 노출됐는데 금고문을 아무리 두껍게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게다가 미사일 자체의 하드웨어 결함도 심각합니다. HQ-9B의 요격 방식을 보면요, 표적 근처에서 터져서 파편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 미사일들은 너무 빨라서 이런 구식 방식으로는 명중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최신형 무기들은 정 미사일에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히트킬 방식을 쓰거든요. 중국은 아직 이 정밀 제어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채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있다 라고 뻥튀기 상장을 한 겁니다. 실적은 없는데 유중만 반복해서 시총만 키워놓은 부실 기업의 모습 딱 그대로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HQ-9B가 수출력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본토 방어의 핵심으로 남중국해부터 베이징 주변까지 빽빽하게 깔려 있어요. 이란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뚫렸다면 지금 중국의 하늘은 정말 안전할까요? 대만이나 필리핀이 지금 이 사태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중국산 방패?
그거 그냥 껍데기잖아. 이 인식이 퍼지는 순간 중국이 쌓아올린 거대한 군사대국의 위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중국산 무기의 진짜 어두운 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위험한 독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백도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왜 방어 무기에서 국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지 그 음흉한 진실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동시에 이 절망적인 가짜 방패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천궁이 어떻게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되었는지 그 짜릿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유령 부채입니다. 중국산 무기에는 백도어라는 치명적인 유령 부채가 숨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뒷문입니다. 시스템 개발자가 몰래 심어둔 원격 접속 장치를 말하죠. 중국은 법적으로 모든 기업이 국가 정보 활동에 무조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방패를 샀다는 건 유사시에 베이징에서 버튼 하나로 매 방패를 꺼버릴 수 있는 권한까지 통째로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유권은 내가 가졌는데 처분권은 남이 쥐고 있는 아주 기괴하고 위험한 계약인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육군에 납품됐던 중국산 CCTV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적이 있었죠. 감시 카메라 하나도 이 정도인데 수천억 원짜리 미사일 시스템에 이런 뒷문이 심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터졌을 때 내 방패가 갑자기 먹통이 된다? 이건 방패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그날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 보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혹시 백도어로 조작된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뢰를 잃은 자산은 가치가 0원,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장면을 확 바꿔서 진짜 자산이 어떻게 가치를 증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란에서 1600km 떨어진 UAE. 정확히 같은 시각에 그곳의 하늘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위해 쏜 137발의 미사일과 비백여 대의 드론이 비처럼 쏟아졌거든요. 이런 본토에서 벌어졌던 상황보다 훨씬 더 가혹한 대규모 물량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UAE 군사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날 UAE의 방공망은 미사일 요격률 96%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론은 209개 중 195개를 격파했고요. 전체 종합 요격률이 무려 93.5%였습니다. 이란에서는 0%였는데 UAE에서는 96%. 같은 날 같은 적의 공격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극과 극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그들이 선택한 포트폴리오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주 천궁 KM-SAM-2가 그날 그곳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UAE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 90% 이상이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건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초의 실전 기록이자 천궁-T의 화려한 데뷔전이었는데 그 결과가 말 그대로 상한가 잭팟이 터진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수치인지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조차 실전 요격률 90%를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가 96%를 찍었다? 이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사건입니다. 천궁2가 패트리엇, 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등극한 순간이었죠. 그럼 도대체 천궁2는 뭐가 다르길래 중국산이 놓친 걸 척척 잡아냈을까요? 핵심 기술을 현미경급으로 해체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콜드 런칭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서 불을 뿜으며 나갑니다. 근데 천궁은 일단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툭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사대에 열이 거의 안 남거든요. 덕분에 다음 미사일을 아주 빠르게 연속해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샵 37발이 동시에 쏟아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천궁이 미친듯이 미사일을 뿜어내며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산이 한 발 쏘고 레이더 열 시키느라 쩔쩔맬 때 천궁은 고빈도 매매를 하듯 쉴 새 없이 쏘아 올린 거죠. 두 번째는 다기능 레이더의 압승입니다. 중국산 레이더가 전자전 한 방에 깡통이 될 때 우리 천궁의 레이더는 적의 방해 전파를 비웃듯 진짜 표적을 골라냈습니다. 이건 레이더 한 대가 탐지, 추적, 저가 식별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덕분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기술을 어설프게 베껴서 양으로 승부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알고리즘의 진로 신부한 것입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연산 능력 자체가 몇 세대나 앞서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압도적인 자본 배분 효율성입니다. 무기 체계에서 가성비는 곧 국가의 생존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5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천궁2는 그 절반 이하 가격이에요. 포대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메리트예요. 똑같은 예산이 있을 때 패트리엇 한 세트 살 돈으로 천궁은 3세트를 깔 수 있습니다. 방어망의 밀도가 3배나 촘촘해진다는 뜻이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선 이건 안 사면 배임이나 다름없는 완벽한 거래인 겁니다. 여기에
K 납기라는 신용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부족해서 난리죠. 미국산은 주문해도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땠나요? UAE와 계약한 지 불과 4년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되자마자 실전에서 96% 성과를 냈죠. 시장에선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가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중동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바잉 상태에 빠졌습니다. UAE는 지금 계약된 물량보다 더 빨리 보내달라고 난리고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지자 긴급 수송까지 요청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천궁2 수출 규모만 합쳐도 12조 원.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무기 체계로는 사상 최대의 잭팟이 터진 겁니다. 반면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시장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까지 연속된 부도 사태를 지켜본 큰손들이 이제 중국이라는 정크본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조차 우리는 마케팅에만 돈을 썼고 한국은 기술에 돈을 썼다 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죠. 자, 여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카탈로그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사기를 치던 중국의 가짜 경제가 실전이라는 시장의 검증대 위에서 어떻게 무참히 박살났는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승리 뒤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이 잭팟에 취해 있는 동안 정작 우리 하늘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몰락과 K방산의 잭팟. 이건 단순히 우리 물건이 잘 팔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국방경제의 패러다임이 뿌리째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예전에는 무기 시장에서 가성비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산을 떠올렸죠. 성능은 좀 떨어져도 싸니까 많이 사서 메꾸자. 이게 이른바 중국식 물량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사태를 통해 전 세계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암호 무기에서 가짜 경제를 추구하는 건 결국 나라 전체를 걸고 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사실을요. 단 한 번의 실패가 국가의 파산과 지도부 전멸로 이어지는 이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에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투자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는 미끼 대신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라는 안전자산에 모든 자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거대한 기회가 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의 자본화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약속한 성능을 100% 내놓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배송하며 실전에서 96%의 명중률로 증명해내는 무기. 이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12조 원이라는 실물 화폐로 치환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번 의심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하늘을 지켜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건 좋지만 정작 우리 집 앞마당은 괜찮은 걸까요? 현재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도 한반도의 방공망 공백을 무릅쓰고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날아갔던 전례가 있죠. 우리가 중동에 수출하는 천궁2는 이미 그 가치를 입증했지만 정작 우리 하늘을 지킬 물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출 잭팟도 좋고 국위 선양도 좋지만 우리 자체의 방공 시스템인 ASM과 천궁2를 국내에 더 촘촘히 배치하는 내수 시장의 방어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경제 강국은 수출 실적만큼이나 탄탄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중국의 가짜 방패를 비웃는 동안 우리 스스로는 진짜 방패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라는 자산은 한번 부도가 나면 복구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다룬 중국산 무기의 몰락과 K방산의 비상을 세 줄로 딱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카탈로그에 적힌 화려한 숫자는 실전이라는 시장에선 아무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다. 둘째, 국방에서 비용을 아끼려다가는 국가라는 기업 자체가 통째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셋째, 실전 데이터로 증명된 신뢰야말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는 최고의 수출 상품이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응원하시겠습니까? 광고만 번지르르한 작전주 같은 무기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실력을 쌓아 실전에서 가치를 증명한 블루칩입니까? 과연 중국이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65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잡는다는 중국의 광고. 그 결과가 벙커 속 지도부의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진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광고가 아니라 실적으로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진짜의 기준을 전 세계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주변에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짜 정보에 속지 않는 안목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채널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어드렸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가짜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글로벌 경제 이면에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짜경제학이었습니다.